미래의 워싱턴 DC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범죄자를 체포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특별한 능력을 가진 프리코그라는 3명의 예지자들이 살인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프리크라임 부서의 경찰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합니다. 주인공 존 앤더튼은 프리크라임 최고 책임자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프리코그들이 충격적인 예지를 합니다. 36시간 후 존 앤더튼이 낯선 남자를 살해할 것이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왜 죽이게 될까요? 존은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믿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와중에 존은 프리코그 시스템의 창시자 히네만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히네만은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가끔 3명의 프리코그 중 1명이 다른 미래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프리코그들이 범죄를 예측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영화 속 존 앤더튼은 결국 자신이 예측된 살인을 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선택조차도 이미 정해진 결과의 일부였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아침에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그 선택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 경험, 유전적 성향, 그날의 컨디션 등이 모두 모여 이미 결정된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자유의지와 결정론이라는 철학적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SF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 질문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택한 직업,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개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장 간단히 말하면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빨간 셔츠를 입을까, 파란 셔츠를 입을까 고민할 때 여러분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재미있는 생각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범죄자가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의지는 우리 사회의 법과 도덕에 기반이 됩니다. 반면 결정론은 모든 사건과 선택이 이전 사건들의 결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커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어젯밤에 늦게 잠들어서 카페인이 필요했거나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커피에 대한 취향 또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론자들은 이런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선택을 이미 결정했다고 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결정론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의 움직임이 물리 법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 신경과학에서는 우리의 결정이 뇌의 화학적, 정기적 신호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뇌의 무의식적 활동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죠. 이 주제와 관련해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벤자민 리벳의 실험입니다. 리벳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한 뒤 그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약 0.2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준비를 시작했던 겁니다. 즉, 우리 뇌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그 후에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했다고 느낀다는 거죠. 쌍둥이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들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심지어 배우자 선택까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생각보다 유전적 요소에 많이 영향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결정론적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거나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감정 패턴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정말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된 경로를 따르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놓고 철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첫째, 강한 결정론자들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자유의지는 사실상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피노자와 같은 철학자는 자유롭다는 느낌은 단지 우리가 행동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마치 돌이 내가 원해서 날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둘째, 자유의지론자들은 인간은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봅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인간이 자유롭게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죠. 그는 하늘의 별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을 가장 경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셋째, 양립 가능론자들은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행동이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의해 결정되어 있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우리의 욕구, 가치관,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휴먼은 자유롭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볼까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자유의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다음 영상을 추천할 때 그것은 정말 여러분의 선택일까요? 넷플릭스가 99% 일치 영화를 추천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건 자유로운 선택인가요? 알고리즘은 이미 여러분의 취향, 습관, 심지어 기분까지 분석해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은 콘텐츠를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구매하세요 버튼을 빨간색으로 만들고 특별 할인 타이머를 설정해 구매를 유도할 때 여러분은 자유롭게 구매를 결정하고 있는 걸까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알림이 여러분의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 패턴을 형성한다면 그건 자유의지일까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프리코그들이 미래를 예측했듯이 현대기술은 우리의 행동을 점점 더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아마존은 여러분이 주문하기도 전에 물건을 배송센터로 보내기 시작했고 구글은 여러분이 검색창에 타이핑을 마치기도 전에 무엇을 찾는지 알아냅니다. 기술이 우리의 선택을 예측하고 심지어 형성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이런 철학적 고민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 잠시 멈추고
왜 이걸 선택하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배가 고파서, 광고를 봐서, 친구가 추천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많은 결정이 생각보다 자동화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선택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론이 맞든 틀리든 우리는 최소한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좀 더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볼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불쾌하게 느껴질 때 그 사람도 자신의 과거 경험, 유전, 환경의 영향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책임을 완전히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인과관계에 사슬에 묶인 존재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수천 년간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논쟁될 주제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명확한 답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통찰이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이 100% 자유롭지 않더라도 그 선택을 의식하고 책임지는,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존 앤더튼처럼 예정된 미래를 알게 되더라도 그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중요한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내린 결정들은 얼마나 자유로웠나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간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여러분만이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요.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